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탓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시죠? 여기에 맥주 안주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치킨부터 튀김에 마른 안주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주부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맥주 안주가 있었으니 바로 골뱅이 무침. 통닭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느끼해가지고 매운 거 땡기잖아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골뱅이 이거 무침. 오늘의 주인공 골뱅이 무침.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오이 넣고요, 당근 넣고, 양파 넣고, 오징어 채 같은 거 넣고, 양파하고 야채 넣고, 식초, 고추장, 뭐 참기름 그렇게 하는데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도 사 먹는 것보다. 만드는 방법은 달라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야채가 다 물러버려요. 숨이 죽는다고 얘기하나? 배추가 숨 죽듯이 죽어요, 걔가. 채소의 숨이 죽어 식감이 떨어지거나 조리법이 잘못돼 물이 생긴 경우도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골뱅이 무침 황금 레시피.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서울의 한 음식점. 가게 밖까지 손님들로 꽉 찬 상태. 가게 안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이미 만원사례. 그런데 자세히 보니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음식은 바로 골뱅이 무침이었는데요. 골뱅이 무침 먹는 소리에 저절로 입안 가득 침이 고이는데요. 골뱅이 자체가 쫄깃하고 최고예요, 최고. 여기다가 이거 아삭아삭하고 씹는 맛이 진짜 이거 별미라니까. 이곳 골뱅이 무침, 손님들이 칭찬 일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장님을 따라 주방으로 가봤는데요. 제일 먼저 골뱅이를 넣고 이건 뭘까요? 갈색 액체를 넣더니 마늘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 초장으로 보이는 걸 넣은 후 대구포를 넣고 소금, 간장, 설탕을 순서대로 넣습니다. 이어서 오이, 깻잎, 양파, 대파까지 눈에 익은 재료들이 줄줄이 들어갑니다. 고춧가루와 또 다른 종류의 고춧가루를 또 넣습니다. 투명한 액체를 넣은 후 참기름을 넣습니다. 그렇게 버무리다가 사과, 토마토, 미나리를 넣더니 또다시 버무리고 접시에 담아 소면을 얹고 깨를 조금 뿌리더니 배를 얹어 바로 밖으로 나가는 사장님. 사장님,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별다른 조리 과정이 없는데요? 네, 골뱅이 무침이라는 게 원래 골뱅이하고 야채들하고 잘 버무려지기만 하면 돼요. 특별한 재료도 비법도 없어 보이는 이곳 골뱅이 무침.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 붙잡는 맛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골뱅이 소면은 이걸 좋아하지만 골뱅이는 안 먹고 그냥 맛이 이상하게 퍽퍽하고 좀 그런데 여기 거는 골뱅이가 식감도 좋고 느끼하거나 퍽퍽한 느낌이 없이 참 좋네요. 맛의 비밀은 바로 골뱅이에 있다는 손님들의 의견. 그래서 사장님께 어떤 골뱅이를 쓰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건 통조림? 저희는 골뱅이 통조림을 써요. 왜요? 통조림은 간이 배어 있어서 쉽게 요리할 수 있어서 저희가 통조림을 써요. 골뱅이 조리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국물을 따라내 버리는 줄 알았는데 골뱅이와 국물을 각각 그릇에 담아두는데요. 골뱅이하고 국물하고 같이 넣어서 무침을 만들어요. 국물을 같이 넣는다? 안 넣죠. 보통은 쭉 빼서. 골뱅이 무침이라는 게 사실 무침이잖아요. 국물을 막 떠먹는 게 아니라. 국물 안 넣어. 국물 넣으면 안 돼요? 국물 운동 어떻게 먹어요? 그냥 무침이면 무친 대로 먹어야지. 국물을 넣으신다고요? 네, 왜요? 국물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국물을 넣은 골뱅이 무침과 국물을 전혀 넣지 않은 골뱅이 무침.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손님에게 맛에 대한 평가를 직접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을 시식한 손님, 맛이 좋은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두 번째를 먹더니 표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지 맛을 제대로 살렸어요. 시고, 맵고, 달고. 맛의 취향 차이를 고려해 다른 손님에게 한 번 더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는 깊은 맛이 있고, 이거는 좀 덜 깊은 맛이 있어요. 대체 맛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뱅이 속에들은 철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히스틴이 우러나와서 국물이 굉장히 감칠맛 나는 이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물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면 조화로운 맛을 이루게 됩니다. 골뱅이 무침에 빠져서는 안 될 제2의 재료인 각종 채소. 골뱅이와 함께 무칠 경우 각 채소마다 써는 방법이 다르다는데요. 오이는 반을 갈라 어슷 썰기를 합니다. 이렇게 썰면 단면이 넓어져 양념이 더 잘 밴다네요. 향긋한 미나리는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을 위해 적당한 크기로 토막 썰기를 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대파와 양파는 아린 맛이 있으므로 얇고 길게 채 썰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 썬 대파를 개수대로 가져가는 사장님. 대파를 찬물에 담가두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파는 왜 담가두세요?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 담가놔요. 이건 얼마나 담궈놔야 돼요? 요 정도면 한 10분 정도 담그면 돼요. 찬물에 약 10분 정도 담가두면 대파의 아린 맛이 사라져 먹기 편해진다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물에 담가둔 대파를 양손으로 비벼주는 사장님. 이렇게 해야 파 매운맛도 없어지고요. 훨씬 아삭하게 골뱅이 무침을 먹을 수 있어요. 손으로 비빈 대파입니다. 뿌연 물이 보이시나요? 대파의 점액 성분이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파를 건진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비타민C가 많은 대파는 여름철 감기 예방에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골뱅이 무침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할까요? 대다수가 국물이 많이 생긴다는 걸 꼽았는데요. 골뱅이 무침 어떻게 해야 물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장님의 레시피를 계속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골뱅이 한 통과 골뱅이 통조림 국물은 6큰술을 넣어주고요. 크기가 큰 골뱅이는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다진 마늘은 1큰술을 넣고요. 그런데 벌써 버무리는 사장님. 마늘하고 먼저 버무리시는 거예요? 네. 왜요? 마늘이 골뱅이 비린맛을 1차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골뱅이하고 버무려요. 그리고 초장, 대구포를 넣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간장을 넣는데요. 소금과 간장 두 가지를 다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금도 넣으시고 간장도 넣으세요? 네, 저희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요. 간장으로 깊은 맛을 내주려고 소금하고 간장하고 같이 넣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사장님의 비율을 확인해 보니 소금과 간장의 황금 비율은 1:1. 1:1 비율의 소금과 간장을 넣어주고요. 설탕, 채 썬 오이, 깻잎, 양파, 대파까지 넣어주고 청양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투명한 액체 등장. 2배 식초예요. 왜 2배 식초를 넣으세요? 그냥 식초를 사용하면 마늘향을 넣어야 되니까 국물도 많이 빠지고 양념 맛도 많이 빠지는데 2배 식초를 사용하면 국물도 많이 안 생기고 깊은 맛도 더 생겨서 2배 식초 사용해요. 물이 생기지 않은 사장님의 골뱅이 무침 보이시나요? 그렇게 식초를 넣은 후 고소한 참기름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게로 양념을 버무린다? 손으로 하나씩 집게로 하세요? 네, 집게를 사용해야 야채들이 숨이 더 안 죽고 간도 더 잘 배어서 집게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손으로 하지. 그 손맛이 있다고 뭐 옛날 말로도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당연히 손으로 버무려야 맛있죠. 그래 양념이 스며드니까.
정말 집게를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 골뱅이 무침을 할 때는 손보다는 집게나 젓가락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무쳐주는 것이 좋은데요. 손으로 하게 되면 손의 온도 때문에 식감이 쉽게 죽고 국물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식감이 살아나는 메뉴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썰어놓은 사과, 토마토, 미나리를 넣고 또다시 무치는데요. 3번에 걸쳐서 버무려지는 골뱅이 무침. 주부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에 먹는데. 보통 한 번에 무치지 않아요? 다 이어서 같이 한 번에 딱 묻혀야지. 뒤지기리서 하면 아무 음식이라도 더 누그러지고 맛없어. 사장님, 근데 이렇게 1, 2, 3차로 나눠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나눠서 무쳐야 각각의 재료들의 식감도 더 살고 또 간도 더 잘 배어서 좋아요. 정말 그럴까? 이번에도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제작진. 사장님 레시피대로 3번 나눠서 버무린 골뱅이 무침과 한 번에 무친 골뱅이 무침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전 정보를 일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에게 맛과 식감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보는 남자 손님. 맛이 다른가요? 이건 좀 식감도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식감도 좀 뭐랄까요, 조금 푸석푸석하다고 그럴까나. 이쪽은 살짝 골뱅이 자체도 살짝 씹었을 때 탱탱한 맛이 좀 살아있고요. 집에서도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봤다는 어머님께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차이가 있나요? 먹을 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고 이거는 좀 텁텁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3번 나눠서 버무린 골뱅이 무침에 양념이 더 잘 배인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무친 골뱅이 무침과 비교해보니 빛깔부터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골뱅이 무침을 할 때는 골뱅이에 먼저 간을 베이고 난 다음에 채소와 맨 마지막에 과일을 넣고 무쳐야 각각의 식감이 살아나면서 양념이 고루 배어서 아주 맛있는 골뱅이 무침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참, 골뱅이 무칠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무치는 게 중요해요. 무치는 과정을 다시 지켜봤습니다. 골뱅이를 넣은 다음 국물과 다진 마늘을 넣고 버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19초. 다음으로 채소와 남은 양념 재료를 넣고 나서 무치기까지는 약 25초가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 미나리를 넣고 버무린 시간은 단 7초. 사장님이 골뱅이를 무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접시에 보기 좋게 골뱅이 무침을 담아낸 후 깨를 뿌리고 배를 살포시 얹는 사장님의 손길. 쫄깃쫄깃한 식감에 매콤한 양념이 골고루 배어 더운 여름 잃어버린 입맛 돋우는 데 최고인 골뱅이 무침 드디어 완성! 사장님의 레시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잠깐! 골뱅이 무침의 단짝, 소면 만드는 법부터 살펴볼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국수를 부채꼴 모양으로 펴넣은 후 약 3분간 삶아줍니다. 면은 건져 바로 찬물에 헹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합니다. 대파는 미리 찬물에 10분간 담갔다가 손으로 비벼서 아린 맛을 내는 성분을 빼고 체에 받쳐 물기를 빼둡니다. 본격적으로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골뱅이 통조림 캔뚜껑을 따서 국물을 버리지 말고 골뱅이와 분리해 각각 따로 담아둡니다. 적당한 크기의 그릇을 준비해 골뱅이를 넣고 국물은 6큰술을 넣습니다. 알맹이가 큰 골뱅이는 먹기 좋게 가위로 자릅니다.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1차로 먼저 버무립니다. 초장 1큰술, 대구포 1줌을 넣고요. 소금과 간장은 각 반큰술씩, 설탕 2큰술은 이때 넣어줍니다. 오이, 깻잎, 양파, 대파 순으로 넣은 후 고춧가루 2종류와 식초 3큰술,
참기름 한 큰술을 넣은 후 집게로 잘 버무려줍니다. 사과, 토마토, 미나리는 각 반 줌씩 넣고 빠르게 무치는 것이 포인트. 자, 이제 완성된 골뱅이 무침을 접시에 보기 좋게 덜어내어 예쁘게 고명도 얹고 쫄깃한 소면까지 얹었으니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새콤달콤한 맛의 대명사 골뱅이 무침 레시피. 이제 문제 없겠죠? 혹시 앞에서 중간 조리 과정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정리입니다. 쉬워 보였지만 제대로 맛을 내긴 힘들었던 골뱅이 무침. 재료부터 만드는 방법과 순서까지 꼼꼼하게 적어두면 이제 골뱅이 무침 실패 확률은 제로! 오늘도 흐트러짐 없이 요리 중인 광민 PD. 이 방향도 있어요. 이렇게 방향? 한 방향으로. 광민 PD 먼저 먹어보는데요. 와,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 사장님과 광민 PD의 요리 대결. 시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우리도 소금달콤하고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담백한 이건 좀 싱겁고 이건 많이 많아. 거의 99% 똑같아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별로 안 달고 맛있어요. 총 47명 중 26명이 둘 다 맛있다 또는 비슷하다는 의견으로 성공! 오늘 저녁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매콤한 골뱅이 무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어떠신가요? 담백한